반갑습니다. 세차와 벵갈 고양이 채널 운영하는 부산 스탠보이 촬영장 김대웅입니다. 세차 이야기 33편, 앞에 32편. 사장님, 정말 오랜만이지요. 사장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 차입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제가 9시에 이꼴을 받아서 준비 작업을 좀 하고 영상을 찍고 하다 보니까 25분이 흘렀고, 그래서 작업을 하면서 버큐um 클리닝, 다음에 스팀 디테일링, 그렇게만 하고 외부 세차까지 하는데 이 차가 2시간 반 가량 걸렸거든요. 예, 그만큼 차를 예전에도 산에서 나무 조각 하시는 분이 스포티지를 타셔가지고 한번 오셨다가 제가 한번 난리가 난 적이 한번 있었는데, 이게 나무에 관련해서 이렇게 산에서 신발에 밟혀서 차 안에 유입되는 것들은 차 카페트에 박혀가지고 이게 상당히 청소기로 빨아들이는 걸로만 해서는 안 될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공정이 있습니다. 요 최근에 사용하지 일반 세차 사용하지 않는 뭐 드릴 버리시를 더 긁어낸다든지, 아니면 청소기에 액세서리로 달려 있는 그 자루처럼 생긴 거 말고 또 솔이 달린 것도 있어요. 그런 걸 이용하거나 아니면 우리 신발 솔 같은 걸로 구석구석 밀면서 그걸 다 흡입을 해내고, 그렇게 해서 안 뽑히는 거는 스팀으로 툭툭 때리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 공정이 길고, 그리고 이 차 정도의 오염이면 사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튜브에서 보는 그런 스팀, 만약에 디테일링 아니면 디테일링 세차 아니면 그냥 좀 까다로우시거나 뭡니까 아이 걱정을 하고 깨끗이 사야 되겠다 하면 실내 클리닝. 그런데 저는 이때까지 경험하면서 빡센 세차들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몸도 맛이 가고 골병이 좀 들었는데, 그 대신에 이 차를 이 고객님이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고, 아까처럼 산에서 목공하시는 분이 사실은 차가 엄청나게 더럽다고 해서 그분이 그때 당시에 담배를 2갑 3갑 피시더라고. 대놓고 돈을 얼마 주세요, 얼마 걸립니다, 아니면 이거는 실내 클리닝입니다, 그렇게 강요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고객님이 가까이 계신 단골 고객님이라서 이 차 내용을 너무 잘 알죠. 그리고 연락이 오면 마음의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대신에 중요한 거는 시간에 촉박받지 않는 그는 차를 맡기는 여유. 그래서 아까 12시에 점심에 찾으러 오신다거나 퇴근 때 찾으러 오시겠다. 그게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조율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2시가 됐는데 한마디로 9시에 들어온 차를 혼자 5시간을 무슨 짓을 한 겁니다. 제가. 왜 그랬냐면 일이 많아요. 생각보다 더 일이 늘어났고, 그리고 와이프 고치 하나도 일반 우리 현대기아처럼 편안하게 편안하게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애매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에어컨 필터는 교체 안 했거든요. 그거는 제가 끝 마무리에 에어컨 필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차 이야기 23편, 빡센 세차,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떤 차에 따라 세차 비용이 달라지고 작업자가 힘들다는 것을 제가 어느 정도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새벽까지 모니터링을 하면서 유튜브 그 직업의 세계라든지 아니면 뭐 세차 관련해서 이렇게 뭐 유튜브 직업이래 가지고 크리에이터가 좀 다니면서 디테일링이나 세차하시는 분을 좀 괴롭히더라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진짜 그 촬영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일의 방해에 대해서 뭔가 대가를 치르든지, 여름에 시원한 음료수를 사가지고 간다든지, 유리막 코팅하는데 옆에 붙어가지고 얼마 버냐, 어떻게 하냐. 그리고 25살 된 그 군대 제대하고 막 손세차장을 천안에서 하는 걸 봤는데, 그 옛날 시설의 옛날 타입입니다. 말통에 그 도포하는 그 스프레이 통에다 담을 때도 보니까 그 편리하게 돼 있는 노즐 밸브 타입의 그런 것도 없어가지고 말통에서 제껴가지고 그대로 담고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들어왔는데 현대 벨라스토, 그게 이제 손세차 비용을 물어보니까 25,000원이래요. 그 차가 상당히 피곤합니다. 그리고 같이 일하시는 분이
차를 빼야 되는데 쪼그려 앉아 힐을 닦고 있으니까 나이가 동갑이더라고요. 이 직원인데. 답답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되는 게 세차 비용을 구분하는 방법을 모르면 사장은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 일하는 사람은 그 고충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 트랙스를 통해서 빡센 세차는 기본 세차 시간을 넘어가기 때문에 프리미엄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세차 비용의 2배는 정도 지불해야 된다는 걸 일반 소비자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실내 클리닝 안 갈 거면 빡센 세차라도 해서 또 빡세게 타야죠. 실내 클리닝 해서 몇 달 못 갈 바에는 빡센 세차 프리미엄 스팀케어로 가는 게 맞습니다. 제가 차 완료된 상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2시간 남았고 저는 보통 밥 먹는 시간은 그냥 뭐 여유롭고 오늘 원래 계획이 이렇습니다. 9시에 트랙스가 들어와서 3H 3hours 3시간을 하고 옆에 중학교 선생님께서 첫 방문해가지고 9시 출근 때 입고하신다 했다가 다시 12시에 들어왔습니다. 저 차가 2012년식 SM5 설명은 딱 아까 저렇게 이제 프리미엄 하시고 옛날 매트 그대로고 에어컨 필터 교체를 하는 게 힘든 차죠. 그래서 정비소가도 많이 받고 어떤 데는 안 할 거다 거절 나가기도 하고 거기다가 에바 클리닝까지. 그래서 이후 영상은 저 차를 가지고 또 재밌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차가 1년 넘게 안 들어왔다가 범퍼 앞쪽에나 위에 보니까 시멘트가 한 3mm, 4mm, 5mm, 7mm, 8mm까지 다닥다닥 붙은 게 있더라고요. 결국은 이 동네 어디에 건설 현장을 지나가다가 이 낙진 피해를 입었는데 모르시고 이제 그냥 고착이 되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다니셨어요. 심하게 붙은 거는 잔잔한 거는 다 못 되고 그 일반적인 거는 세차하는 과정이나 끝나고 툭툭툭 쳐가지고 긁어냈습니다. 자, 외부는 유리막 코팅 관리제. 그러니까 빡센 세차는 뭐가 된다. 말 그대로 빡센 세차를 하는 이유는 자주 못하니까 늘 제가 말하는 외장관리 만병 통치약 마루토 코트 이거 발라주면 흰색 차는 이제 비 많이 오잖아요. 그냥 발수가 유리막 코팅 시공한 것처럼 잘 됩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많은 오염이 덮이기 전까지는 저 기능을 발휘를 하기 때문에 많이는 오래 가지는 않지만 세차를 딱 2-3달 정도 주기로 하시는 분은 참 좋은데 못하시면 저걸로 대체를 해드립니다. 자, 여기 와이퍼 교체 기본형 시외운전 안 하시기 때문에 그 고급형 할 것도 없고. 자, 휠 마무리 잘 됐죠. 이 차가 딱 칭찬할까 하나 휠 쉐보레 차 말리부 칭찬할 거 휠 스파크 휠 관리가 상당히 세차 관리 작업자 디테일러 작업자들 용이한 차입니다. 그리고 오염도 덜하고 이거 한 가지만 딱 칭찬합니다. 자, 이렇게 사이드미러도 크고 우리나라 차하고 형식이 워낙에 다르다 보니까 또한 여기에도 좀 몰딩도 돼 있고 엊그제 말한 대로 이런데 굳이 디테일링 버릇이 안 합니다. 딱 스팀 가지고 바짝바짝 몇 번만 때리면 쫙쫙 나갑니다. 자, 문틀 개중에 문틀 고무의 오랜 고착으로 여기에 많이 생기잖아요. 옛날 르노 삼성 SM6가 좀 많이 붙고 QM6 제 친구 차도 흰색 차인데 붙더라고. 그게 이제 고착되는 어떤 재질이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걸 일반 세차 가서는 사실은 작업자가 다 지워주기 시간이 모자랍니다. 근데 오늘 마음 먹고 제가 그냥 이 차는 더 해드려야 되겠다. 이 고객님은 정말 자주 못 오시기 때문에 바짝 밀어드렸습니다. 이게 새까만 것들. 지금 세차 퀄리티는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받는 기준이라면 이 차는 더 받아야 됩니다. 근데 뭐 에어컨 필터도 바꾸시고 이것저것 하시고 워낙에 오래된 고객님이라서 해드립니다. 자, 내부는 실내 드레싱으로 마감을 했고
이게 쉐보레 차는 가죽 시트가 통풍 없이 통 시트입니다. 인조 가죽입니다. 이 질감 자체가 그냥 답답한 거 없이 그냥 깨끗해 보이죠. 드레싱을 마무리했고, 제가 나중에 저쪽으로 돌아가서 드레싱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아까 나뭇잎, 그러니까 향나무, 소나무, 낙엽, 이런 잔잔바리들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어제도 말했지만 오른쪽은 이 순정 매트가 여기까지 깔렸을 때 여기에 발이 가면 여기가 냄새가 진짜 쾌쾌하고 꼬로만 냄새 많이 납니다. 신발에서 자꾸 부딪히는 자리가 돼가지고. 그리고 엊그제 말한 이거 있죠. 작업성이 나쁜 차량 유형들이 이런 거죠. 턱이 진 차들, 이렇게 턱이 떨어지는 거. 그러면 스팀을 때리는 방향도 달라질 거고, 요즘 디테일링 제법 잘하는 그런 디테일러 분들이 사용하는 뭐 햄머, 썬더 해머건, 석션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게 각도는 유연하지 못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만의 방법으로 그냥 더 깨끗하게 하는 걸 사용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장비빨 보고 이렇게 세차장을 이용하시기도 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그 세차 작업자 관리자 디테일러의 어떤 경험치나 숙련도를 가지고 또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컴퓨터 관련해서는 뭐 잘도 모르고, 그 편집 이런 거는 정말 머리 아프기 때문에 이렇게 뭐 앞에 영상 찍고 올리고 마무리 영상 찍고 올리고 이렇게 해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자, 수입차들 형태가 전부 이래요. 바닥이 완전 꺼졌죠. 이렇게 우리나라 차도 물론 그렇겠지만,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까지 말 그대로 이 차는 실내 클리닝 하는 과정에서도 피곤한 타입입니다. 그 대신에 이 차는 일반 차들이 궁금해하는 2열 시트, 엉덩이에 오염되어 있는 걸 우리 SUV 기준으로 하면 뭐 펠리세이드, 산타페 밑에 뭐가 들어간다. 이 차는 이걸 뺄 수가 있잖아요. 뿅 하면 나오죠. 이거는 칭찬할 게 아니고 뭐 얘들이 뭐 쉐보레 아메리카 스타일 무슨 타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제끼고 물건 싣고 뭐 그러기 위해서 사용하는 어떤 자기들만의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유형의 차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도 얘는 이렇게 스팀으로 강하게 불어내고 스팀 디테일링 마무리를 했고, 뒷좌석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타고 하기 때문에 드레싱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가면서 가장 항상 문제 있는 게 여기죠. 자, 밑에까지. 이게 우리나라 또 산타페 유형하다는 게, 산타페는 이쪽에 보면 그게 있죠. 가니쉬. 유형들이 달라요, 차들이. 또 개중에 QM3는 한때 그 차가 시판되면서 뭐 1위를 달리고 그랬는데, 잘 아셔야 돼요. 이런 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QM3는 제조가 메이드 인 스페인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셔야 될 게, 정말 짜증납니다. 그 조그만 차를. 이런 문틀이 있죠. 프레임이 이런 도장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마감된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 닦는 구조나 이런 게 더 좀 짜증납니다. 그 다음에는 새 차에 대해서 많은 제가 경험을 했고, 새 차에 대해서 정확히 한 번 더 차종마다 어떻다 이렇게 썰을 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쪽에도 아까 낙엽 부산물, 나무 밑에 내가 주차를 한다. 세차 맡길 때 정말 그 세차장 계신 분한테 시원한 음료수 사드려야 됩니다. 돈을 떠나가지고. 이런데 오래 먼지 박혀있고, 특히 이런데. 저는 예전부터 이 차를 계속 관리했기 때문에 다시 원상복구가 됐잖아요. 이렇게 원상복구가 정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란 거. 이런 차는 기본으로 제발 운전자도 하지 마시고,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작업자 말을 잘 들으세요. 트렁크에 뭔가를 실었을 때 쏟은 걸 운전자가 말을 안 해줍니다. 근데 하다 보면 대부분 장보고 트렁크에 뭘 싣고 커피숍 가서 커피를 가져와서 여기 놔뒀다가 커피가 자빠지죠. 네, 이쪽에는 커피가 자빠져서 커피인지 그런 색깔인지 아니면 간장인지, 냄새는 간장 같아요. 근데 말 그대로 이게 작업에 협의된 내용이 아니고 새롭게 발생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다 했습니다. 여기도 상당히 낙엽이나 낙엽 부산물들이 많이 나왔고, 아까 에탄올 보라돌이 워셔건 한 통을 서비스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레인 오케이 이런 거를 김서림 방지 고객님께서 삼복도로니까 좀 밑에 도로가의 주거 환경하고 좀 다르니까 저런 거를 그래도 여자분이시지만 관리를 하십니다. 보조석. 자, 이게 이렇게 보면 이 차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나라 코나, 뭐 기아, 니로, 스토닉 이런 차들 옛날에 몇 대 받아보면서 이거는 새 차 가격을 소형 SUV를 동일시하기에는 너무 애매한 크기들 있죠. 또 5천원 깎아주기에도 애매하고, 이 차도 아까 이쪽에 빠집니다. 이거 이렇게 빠지고, 차를 만지다 보면 이런 차는 이런 유형이 좀 장점이고 이게 좀 다르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작업자가 잘 이렇게 자기 스스로 경험하치고 데이터 해가지고 일할 때 적용을 잘해야 됩니다. 그게 주요구. 상태는 원래 계속 나쁘지도 않았고, 휠은 칭찬을 합니다. 그 쉐보레 새끼들 딴 건 못해도 휠은 관리가 잘 되게 만들어 놨다. 자, 그리고 또 트림, 다음에 또 엣지 밑으로 자 이렇게 엉망이었는데 다 만들어 냈습니다. 이 차가 다른 국산차 SUV 기준에서 이게 틈새 까다롭습니다. 이런 틈새. 그래서 작업 반복이 많이 됩니다. 뒤에서 불어내고 날려서 앞으로 다 해서 앞에 하다가 다시 뒤로 불어내고 그런 반복성들이 굉장히 많은 차입니다. 작업이. 자, 대시보드까지 마무리를 했고,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릴 게 뭐냐면 에어컨 필터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3개를 갖다 놨습니다. 제가 진짜 싸구리는 다 버렸어요. 어차피 뭐 설명해도 의미가 없으니까. 그건 제가 그냥 일회용 필터 재질이다라고 표현까지 하는데, 자, 오른쪽에 벤츠 C220D, 뭐 W205, 204, 뭐 호환되게 E하고 쓰는 경우가 있는데, 메르세데스 벤츠 이거 순정품이에요. 근데 보통 이걸로 대체해서 OEM 이렇게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뭐 마흔 필터, 마흔으로 대처를 하고, 자, 이거는 뭐 5년 이상, 10년 이상 카포스 건데, 카포스는 카센터 연합이죠. 여기서 엔진오일도 오일 회사에 주문을 해서 자기들이 카포스를 붙이고 하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이 똑같은 재질로 오래오래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능이 좀 달라 보이고 재질이 달라 보이고, 이거는 저기 보이는 플스1 멀티 차단 프리미엄 5중, 스팀보이도 프리미엄 스팀케어고 이 필터도 프리미엄이라서 제가 특허까지 등록되어 있어서 자신 있게 사용합니다. 이거는 엊그제 QM6 강원도, 경기도 평택까지 이제 움직이시면서 계시니까 아무래도 부산하고 다르죠. 저는 이거를 1년 꽂아서 부산 시내 그냥 출퇴근하시는 분 쓰시라는데, 이 차는 딱 10개월 하고 한 반 정도 사용한 차입니다. 예, 벌써 사용감이 다른 대신에 이 필터 재질이 기능이 아까 말한 대로 초미세먼지는 다 잡아주는데 유해가스까지 잡아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특허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뒷면이고. 그래서 이제 이 차에도 이 필터를 적용을 할 겁니다.
자, 새 거를 이렇게 적용을 할 겁니다. 보통 보면 항상 소비자들께서 아셔야 될 게, 제가 그게 얼마입니까? 그래서 뭐 5만 원입니다. 그러면 비싸네요. 제가 사가지고 갈게요. 제가 인터넷 주문할게요. 마트에 가서 사올게요. 근데 불스원에서도 어떻게 소비자형하고 전문 업체형하고 구분하냐면 생산 라인에서 약간 변형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왜 싸지? 왜 싸진데?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그런 걸 아셔야 돼요. 그래 소비자들이 사오는 거는 불서번인데 여기 보면 분홍색으로 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싸죠. 이거는 마트에 안 팔지. 이거는. 그래서 카센터용으로 보통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시고 에어컨 필터도 내가 운행을 어떻게 하고 서울, 경기, 충청도 거기 계신 분들은 어쨌든 간에 먹고 사는 데고 뭐 유지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필터 비용, 뭐 정비 비용, 제설제 때문에 염화 칼슘 때문에 세차 비용 참 고생들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어컨 필터까지 교체를 할 거고, 자, 그리고 자, 드레싱을 프리미엄에는 그제도 설명했지만 드레싱이 포함됩니다. 드레싱이 포함되는데 소비자들이 빡센 세차를 결국은 맡기러 오시는 이유가 전부 그래요. 트렁크를 열어보면 저보다 세차 관리 용품이 여기에 더 많아요. 바스켓, 버켓부터 저런 것들 보면 저보다 더 좋은 거 꽉 차 있어요. 두 바구니. 그런데 안에를 못 하시더라. 그거는 이제 타고난 청소에 대한 성격일 수도 있고 또 차 관리를 노력해서 하시는 분이 있는데 문제는 이런 차를 잘 보셔야 돼요. 제가 그제도 올란도를 비교 설명하고 일반 현대기아 기준으로 작업성이 더 나쁘다 좋다 하자. 이런 데를 우리 일반적으로 잘 보세요. 굴곡을. 우리 보면 이런 노란색 여러 장을 파는 수건이 많죠. 타올이 세차 관련해서 유리막 코팅 버핑 타올로까지 제일 싸니까 많이 써요. 진짜 한 번 쓰고 버려도 되는 가격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런 틈새까지 개인이 이렇게 밀어붙이기가 사실은 힘들어요. 이게. 그리고 여기 잘 봐요. 계기판 좀 틈 코너 있는데, 자, 그리고 자 컵홀더 안에 이런 것 때문에 운전자분이 내부 드레싱 관리를 못 하시겠다. 보통 그렇게 해서 사장님 내부를 못해서 사장님한테 그래 또 오랜만에 왔습니다. 자, 여기 볼까요? 자, 도어 캐치 여기 있다 봐. 손잡이 이렇게. 자, 여기 또 있어요. 자, 이렇게. 여기는 BMW나 수입차보다 이런 게 있어요. 얘도 그냥 외국차예요, 외국차. 정말 힘들죠. 그러면 부산에 명차 스쿨, 디테일러 명, 이렇게 가맹점이 거의 50개가 넘어가고 교육도 시켜주고 장비를 엄청나게 가지고 사용을 하고 결국은 사람이 마무리해야 될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디테일링 버리시 가지고 막 이런 것도 보여주고 누구는 이게 퍼포먼스다, 이거는 정상적인 작업이다, 누구는 그냥 진짜 매직볼로 바바바바박 해가지고 보세요 떼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는데 모든 걸 적재적소에 복합적으로 필요한 용도로 잘 사용해야 되는데 제가 드레싱을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우리 옛날에 보면 TV 여자들 브래지에 형상 기억 메모리 와이어, 다음에 기계 산업 쪽에 가면 형상 기억 합금, 원래의 소재를 원래 모양대로 기억을 해서 이제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20살 세차장에 일할 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때 많이 쓰는 게 칸가루 레저왁스입니다. 칸가루. 노란색 스프레이 타입으로 해서 그게 딱 보면 얇은 스펀지가 들어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차 안에를 기본 세차지만
딱딱딱딱딱 해주는 게 드레싱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저는 어떻게 하냐? 아까 보여드린 버핑 타올, 뭐 마이크로 파이브 타올을 사용하지만 이런 차는 피곤하잖아요. 저게 다 안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 보세요. 형상 지 맘대로 스펀지입니다. 이거. 자, 스펀지 마술사들이 동그란 걸 주먹에 쥐고 있다가 손을 왔다 갔다 했다가 뽕 하면 공이 나오듯이 얘도 주물렀다가 하면 원래대로 나오죠. 그걸 이용해서 여기다가 빠방 빠방 하면 막 지가 힘을 주는 방향만큼 들어갑니다. 특히 이런데 보세요. 빠방 빠방 다 들어가잖아요. 다 여기 구석에. 그리고 이게 말 그대로 드레싱제가 스펀지에 묻어 있는 게 반대편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가지고 자 마무리를 예쁘게 닦는 거죠. 예쁘게. 자 많이 묻은 데는 골고루 펴 바르면서 예쁘게 손을 좀 넣어 가지고 이게 이제 사람 손이 다 못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작업성을 기준할 때 좀 힘든 부분, 이런 걸 가지고 작업을 한다는 걸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거 이제 DIY 셀프 세차하시는 분들이 안에를 내가 디테일링 클리닝을 해가지고 하지는 마시고 그 처음부터 관리하는 차의 기준에서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먼지가 엄청나게 쌓이고 이물감이 있고 때가 있는 차를 드레싱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꼬질꼬질하게. 그 우리 중고차 사러 갔다가 반짝반짝 안에 이 오는 차들 있죠. 연식이 있는데 그 차가 아까 말한 저는 방법으로 레자 왁스만 완전 떡칠해가지고 고객의 그 시각을 그 착각시키는 겁니다. 와 깨끗하네요. 저한테 그런 고객들이 상당히 많이 왔어요. 왜냐하면 특히 이런색 시트 레자 왁스만 그냥 발라주면 반딱반딱해지거든. 여자들 뭐 선크림, 파운데이션 그런 거 안 묻어있고 저것만 후다닥 발라주면 그냥 마법입니다. 마법. 그래서 프리미엄 세차 안에 대부분 실내 드레싱에 적용되는 범위들이 원래 잘 유지되는 차지만 오래 못하는 거. 저 같은 경우 이 차를 계속 그렇게 유지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 이 차 이제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차 코나보다 힘들어요.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새 차 기준값은 뭘로 잡냐? 그래서 저는 SUV 소형으로 분리를 안 하고 이렇게 하죠. 우리 벤츠 GLA SUV 여기 재질이 다릅니다. 이거는 플라스틱입니다. 이런 거를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스팀 세차다, 고압수 세차다, 손 세차를 떠나서 수입차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 분진 가루가 워낙에 많이 쌓이고 도로면에서 치고 올라가서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 차처럼 이게 세차 관리하는 입장에는 좋지만 그 제조사에서 그 다른 부직포 재질을 사용한다는 건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뭐 방음용이라든지. 그런데 그게 시멘트 가루, 분진 가루 먹었을 때는 세차 시간의 4분의 1, 25%, 20%를 보통 차지하거든요. 우리가 순정 매트 오염된 거 고압수로 때려서 빨아내듯이. 그래서 저는 이게 있고 그걸 또 구분합니다. 그리고 차 안에 턱이 있고 없고, 말 그대로 작업성이 진공청소기가 움직일 때 어떤 작업성의 유형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저는 구분을 하거든요. 그 차의 특징을 결국은 많이 해본 사람이 안다는 거지. 안 해봤으면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우리 어릴 때 친구들하고 싸우면, 야, 니 봤나? 우리 옛날 말 있잖아요.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싸움하면 이긴다잖아요. 근데 이 새 차는 많이 해본 사람이 이깁니다. 제가 개업했을 때 첫 해 장부에 차 대수를 하니까 1120대를 닦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대수를 지금까지 왔으면 그게 몇 대겠습니까? 물론 코로나 때문에 완전 뭐 박살은 났지만 그 경험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이런 특징이 있고 저 차는 저런 특징이 있고 자 한때 또 좀 팔리던 한 트레일블레이저 있죠. 그 차 골 때립니다. 해운대 스팀보이 어디에는 그걸 58,000원 적어놨는데 거기 두 사람이 일하거든요. 그런 게 문의가 와요. 가격 문의가. 왜? 그 차가 다 다르니까. 그 차를 안 닦고 본 사람은 그 가격을 추산해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산타페보다도 힘들다고 그 차를 얘기하거든요. 왜? 이게 물 들어가 숨어 있는 데도 많고 사이사이 굴곡진 데도 많고 손이 가야 될 때가 많고 그리고 마감재가 크롬이 되면서 마감에 이게 사람이 손대야 될 게 너무 귀찮아져요. 그런 그 차의 구조를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이상 세차 이야기 33편. 빡센 세차는 도대체 뭘까? 세차 관리를 오랫동안 못해서 세차 관리가 소홀한 차량, 빡센 세차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량은 3시간을 예상하고 보통 잡다가도 1시간이 더 늘어나고 또 하다 보니까 더 늘어나고 그래서 제가 이 차를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딱 2대를 예약해 놓고 이렇게 프리미엄 플러스 다음 차는 프리미엄 플러스 에바클리닝 에어컨 필터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이 차가 완성도가 높게 마무리하는 게 스팀보이 프리미엄 스팀케어 토탈 케어입니다. 이상 부산 스팀보이 촬영장 김대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